자, 이제 도플러 효과부터 자, 도플러 효과. 자, 일단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식은 일단은 첫 번째는 뭐 하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별을 하나 딱 찍어. 마음에 드는 별을 찍어놓고 걔를 계속 관찰하라는 거거든. 그럼 걔를 계속 관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디를 기준을 중심으로 별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돼. 물론 도는 건 안 보이지. 얘가 돌고 있다는 걸 어떻게 관측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내가 쳐다보는 방향을 시선 방향이라고 해. 시선 방향. 만약에 별이 이렇게 반시로 돈다고 가정하자고.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면 별이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보면 이 방향으로 도는 걸로 보일 거 아니니? 순간적으로는. 됐어?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별빛 파장을 관측한 거야. 스펙트럼 관측을.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때 이 별이 여기 관측됐다고. 그런데 이 스펙트럼에서 왼쪽이 푸른색 쪽이고 오른쪽이 적색 쪽이라고 할게. 이렇게 된다고 칠게. 자, 그런데 별이 계속 내가 얘를 관측했더니 별이 어느 지점에 위치할 때 요때 관측했더니 얘는 이때는 이 방향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때 스펙트럼 관측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얘가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스펙트럼이 이쪽으로 나타나는 걸로 관측이 됐다고. 그럼 원래 관측되는 파장보다 이만큼 변화해서 나타났다는 거지. 요만큼의 파장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근데 빨간색 쪽으로 갔으니까 파장이 어떻게 됐다고? 길어졌다고. 자, 다시. 별이 일로 왔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스펙트럼 관측했더니 원래 파장이 그냥 관측이 됐고. 자, 별이 여기 왔을 때는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때는 스펙트럼 관측했더니 원래는 여기 나와야 되는 애인데 이게 요쯤에 관측이 됐대. 관측 파장이. 그래서 요만큼이 원래 거보다 파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근데 내가 관측을 하니까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규칙적으로 나타났대. 규칙적으로. 그리고 오른쪽의 파장 변화랑과 왼쪽의 파장 변화의 크기가 똑같이 나타났대. 그럼 뭐를 얘기하냐? 얘가 원궤도로 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만약에 얘가 타원이었다면 파장 변화가 좀 달랐을 거야. 멀어지는 정도와 가까워지는 정도 달랐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다는 건 원궤도 돌고 있다 이걸 추정했다. 그러니까 아 별이 돌고 있구나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다.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면 되니? 자, 그런데 봐라. 별이 여기 있을 때는 실제로 얘는 이 방향으로 돌지만 내가 쳐다봤을 때 이 방향, 즉 멀어지는 성분이 일부가 있잖아. 근데 이때는 도는 방향이 죄다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얘는 도는 방향의 일부만 멀어지는 걸로 나타나지. 자, 다시. 별이 여기 있을 때 이 방향으로 별은 돌고 있는데 내가 쳐다보는 방향만 놓고 치면 요만큼 가까워지는 걸로 보였을 거라고. 근데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얘가 도는 방향이 그대로 나한테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쳐다봤을 때 나란한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 그때가 멀어지는 게 최대가 되고 가까워지는 게 최대가 된다고. 그치? 그러면 이때랑 이때가 파장 변화가 최대가 돼.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원래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요 지점의 위치가 만약에 이쯤에 표시되는 거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이때는 한 요 정도 나오는 걸로 표시가 된다. 얘보다는 파장 변화가 조금 작게. 자, 다시. 여기도 스펙트럼을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면 원래는 여기인데 이때 일어나는 파장 변화가 여기가 표시가 됐다고 치면 얘는 한 요쯤 되는 걸로 표시가 됐다 이거라고. 됐니?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별이 이렇게 돌고 있어. 별이 저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는 별이 지 혼자 돌 수는 없잖아. 별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걸로 관측이 됐다는 얘기는 얘랑 상호작용하는 애가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돌 수 있거든. 봐봐, 실에다가 내가 뭘 달아놓고 이렇게 돌릴 거야. 그러면 실에다 어떤 물체를 달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얘는 안 돌아. 내가 이렇게 돌려야 내 손과 달려있는 물체가 상호작용을 해야만 돌거든. 지금 별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건 상호작용하는 게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위에 행성이 돌고 있겠구나 라고 추정해서 행성을 찾는 걸 도플러 효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 자, 그랬을 때 만약에 행성이 하나만 돌고 있다면 별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공전주기라고 하지. 별의 공전주기와 행성의 공전주기는 어때? 같을 거야. 하나만 돌고 있으면 별이 한 바퀴 돌 때 행성도 한 바퀴 돌 거라고. 다만 별이 요렇게 내가 쳐다보는 방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있으면 이때 행성은 여기서 요렇게 멀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지. 다시 별이 요렇게 멀어지는 거로 관측이 되면 상대적으로 행성은 요렇게 가까워지는 걸로 관측이 될 거다. 이 얘기라고. 이해되니? 됐어?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반대로 도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방향 돌고 있는 거지. 그러면 공전 속도는 별과 행성 중에 누가 빠른 거다? 행성이 빠른 거지? 왜? 행성이 더 크게 돌고 있으니까. 됐어? 그랬을 때 별의 질량이 라지 m, 요 거리를 라지 r. 자, 요 중심에서 요 행성까지 거리 여기를 스몰 r. 요걸 이제 행성의 공전 궤도 전광경이라고 그래. 행성의 질량이 스몰 m이라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라지 m과 라지 r의 곱은 스몰 m과 스몰 r의 곱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럼 내가 이걸 관측할 때 결국엔 이 관측이 잘 되려면 별이 크게 흔들려야 되거든. 별이 얘가 크게 흔들려야 돼. 별이 크게 흔들려면 행성이 별한테 작용한 힘이 커야 돼. 그러니까 어떨 때?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관측이 잘 된다. 즉 도플러 효과는 별의 질량에 대해서 행성의 질량이 어떨수록 크면 클수록 관측이 잘 되는 방식이다 이거지. 별의 질량에 대해서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측이 잘 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야. 됐어? 간단하게 보면 일단 도플러 효과는 이거야. 간단하게 보면. 자, 그런데 다시 볼게. 자, 별이 요렇게 돌고 있는데, 자, 난 여기서 쳐다본다고 하고, 여기가 회전의 중심이 요쯤 된다고 칠게. 회전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칠게. 자, 내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보자. 자, 이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은 점점 멀어지는 걸로 보이겠지. 내가 쳐다보면 나한테서. 그래서 이 구간은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이 구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 이때는 다가오는 걸로 보이니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기하고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고. 자, 근데 다시 여기 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여기까지 진행할 때야. 여기까지 진행할 때. 그럼 이때는 자, 파장 변화량이 증가하는 구간이지. 이때가 파장 변화량 최대니까. 그러면 관측 파장이 어떻게 되는가? 점점 길어지겠지? 뭐 500, 501, 502, 503, 504 이런 식으로 길어질 거야. 됐니? 자, 다시 요 구간은 여기만 볼게 일단. 요 구간은 파장 변화량은 어떻게 되고? 여기 맞아. 여기야 여기부터 여기. 자, 요 구간은 파장 변화량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 이때가 변화량이 최대잖아. 제일 짧게 나온 거니까. 그런데 관측 파장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길어져야 된다. 왜? 제일 짧았다가 원래 파장으로 관측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요 구간은 파장 변화량이 커지고 있잖아. 변화량은. 됐어?
근데 이때 관측 파장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 관측 파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는 청색편이냐 적색편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야. 변화량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물어본 거야. 다시 여기서 요 구간을 갈 때는 파장 변화량은 작아지고 있고 관측 파장은 어떻게 되고 있다? 짧아지고 있지. 제일 길었다가 원래 파장이 되니까. 이해됐어? 요런 식의 표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됐니? 자, 다시. 자, 이번에는 얘가 요렇게 돌고 있는데 네, 중심이야. 네,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는 방향을 시선 방향이라고 한다 그랬고 쳐다보는 방향의 속도값을 시선 속도라고 부른다. 시선 속도. 자, 별이 여기 있어. 얘 일로 가. 그럼 쳐다보는 방향 속도값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시선 속도를 VR이라고 할게. VR은 얼마? 0이지? 0이지? 자, 얘 공전 속도는 V라고 할게. V. 자, 얘 여기 있을 때 이 방향으로 가잖아. 공전 속도가 V인데 이게 죄다 시선 속도지. 맞아? 자, 다시 얘 여기로 왔어. 이렇게 가잖아. 공전 속도는 V나 시선 속도가 얼마야? 0이지? 0이야. 자, 여기서 이렇게 다가와. 자, 여기서는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멀어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 그럼 다가오는 방향은 공전 속도가 마이너스 V라고 치자고. 됐니? 이건 작다가 아니야. 다가오고 있다 이 뜻이야. 그럼 이때는 시선 속도가 죄다 뭐가 되니? 아니니. 공전 속도가 죄다 뭐가 돼? 시선 속도가 되지? 역시 시선 속도의 크기만 비교하면 절대값이니까 크기는 이때가 최대야. 그럼 이거 보니까 아, 시선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파장 변화량이랑 비례하네. 근데 정확하게는 시선 속도는 원래 파장, 이거 고유 파장이라고 그래. 고유 파장의 파장 변화량 이 값과 비례한다. 그리고 내가 빛을 보는 거니까 빛의 속도 C를 곱해서 구한다. 이걸 도플러 효과 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이거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 있잖아. 이거를 적색 편이 양이라고 부르고 Z라고 하는 글을 쓴다. Z. 됐어? 자, 근데 이제 여기야. 야, 일로 왔어. 별 일로 왔어. 그럼 이때는 접선이니까 공전 속도가 라지 V가 이거잖아. 공전 속도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요각이 세타라고 나왔다고 치자. 이게 세타였대.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잖아. 접선이니까. 맞니?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손을 봐봐. 그럼 얘가 세타면 요각이 얼마야? 세타지. 그치? 그럼 요각은 얼마니? 90 마이너스 세타지?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나오고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그려볼게. 얘가 V고 선을 걷는데 이게 세타야. 지금 내가 알고 싶은 시선 속도는 요 방향 속도 값이잖아. 요거잖아. 빨간색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V야. 그럼 여기는 얼만데? 아, 여기가 지금 세타가 아니지. 90 마이너스 세타지. 맞아? 그럼 이 빨간색은 얼만데? 빨간색은 V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지? 맞아?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야. V 사인 세타지? 그러니까 이때 시선 속도 얼마야? V 사인 세타야. 됐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직각이잖아. 이게 직각. 그럼 얘도 V 사인 90이거든. 사인 90이 1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다시 해볼게. 별이 일로 왔어. 일로 왔어. 자, 요 각이 델타라고 칠게. 델타. 그러면 얘 공전 속도는 이 방향이잖아. V잖아 이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무시할게. 원래 마이너스인데. 자, 근데 시선 속도는 뭘 구하는 거야? 요걸 구하는 거지? 요걸 구하잖아. 그럼 여기가 델타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델타지. 그럼 요각이
90 마이너스 델타네. 똑같네. 그러면 V 코사인 90 마이너스 델타니까 얼마? V 사인 델타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 시선 속도를 물어보면 항상 얼마야? 사인 세타베야. 다만 각도 설정을 잘해야 돼. 각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시선 방향과 중심을 잇는 선, 별과 중심을 잇는 선, 여기에 사이각이야. 근데 각이 요 각도 있고 이 각도 있잖아. 항상 예각을 쓴다. 작은 각. 자, 다시 별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쳐. 근데 이 각이 60도가 나왔다고 치자고. 됐니? 그러면 이때 시선 속도는 얼마인 거야? 사인 세타베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각이 요 각이 아니라, 자, 시선 방향과 중심을 잇는 선과 별과 중심을 잇는 선. 근데 시선 방향 늘려야겠지. 쭉 늘려야 돼.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요 각을 측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 돼? V 사인 30이 된다. 이 얘기라고. 됐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선이 이렇게 거졌어. 여기가 60도 나왔다고. 그러면 이때 시선 속도는, 자, 시선 방향과 중심을 잇는 선, 중심과 별, 그럼 요각을 재는 거잖아. 그럼 이때도 얼마? V 사인 30이 된다 이거라고. 됐어? 그래서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리면 시선 속도 변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사인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가 0이었다가 이때가 최대니까 플러스 V, 이때가 최대니까 마이너스 V 이렇게 나온다고. 됐니? 됐어? 그래서 요 각을 가지고 시선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주구장창 나올 거다. 이 각을 가지고 시선 속도 구하는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혹은 이게 파장으로 표시가 될 거야. 파장으로 표시가 돼서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이었어. 단위 뺄게. 근데 여기가 510이었어. 그럼 여기는 얼마 나와야 돼? 원궤도면? 파장 변환이 얼마야? 10이지? 그럼 여기서도 파장 변환이 얼마? 10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 490이 나올 거야. 됐니? 됐어? 그러면 495가 나오는 지점은 어디야? 일단 왼쪽이지. 원래 거보다 파장이 짧아야 되니까. 근데 파장 변환량이 최대가 10이지. 근데 얘는 파장 변환량이 얼마야? 5네? 그럼 최대 파장 변환량이 2분의 1 지점이지? 그럼 각이 몇 도? 30도인데. 어디? 여기 아니면 여기가 30도 값을 가는 요 위에.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다 이거야. 위치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파장이 이거보다 짧아. 그럼 요 위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장이 얘보다 길어. 그러면 여기 위치한 거다 이거라고. 됐니? 여기서부터 이제 산수의 영역이다. 지구과학의 영역이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됐어? 근데 이거는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식이야.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해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나란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돼. 나란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얘가 궤도가 이렇게 기울어 있는 상태로 쳐봐. 그러니까 원래는 자 이게 궤도면 니네가 쳐다보면 이렇게 있는 건데 어떤 궤도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기울어 있을 수도 있잖니. 그럼 기울어 있으면 봐.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결국에 어디냐면 쳐다보는 방향과 나란한 지점인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최대값을 가질 건데 만약에 이게 시선 방향과 궤도면이 30도 기울었다고 치자고. 그럼 원래 여기서 공전 속도가 V라면 시선 속도는 이 방향이 시선 속도 값이잖아. 궤도면이 30도 기울었어. 그럼 여기가 30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V 코사인 30이지. 맞아? 즉 궤도면이 기울면 기운 각의 코사인 세타베가 된다. 됐어? 근데 여기서 졸래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니? 나란하지도 않고 기울기까지 있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베의 사인 세타베까지 고려해서 시선 속도 값을 구해야 된다. 각각의 지점에서 사인 세타베만큼 차이 나니까. 근데 이거를 코사인으로 풀고 싶으면 쳐다보는 방향과 수직인 선을 그어서 이루는 각을 잡으면 돼.
알겠니? 수직인선과 별이 이루는 요각 잡으면 이건 코사인 세타로 풀 수 있겠지. 그럼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코사인 세타로 해도 되고 사인 세타로 해도 된다. 됐니? 요 내용이 책에는 안 써있는데 필기노트에 있어.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죄다 이런 식이야. 각각의 위치에서 사인 세타 베가 돼서 시선 속도가 얼마가 되니까 뭐가 된다. 이런 식의 문제라고 요즘엔 죄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그려보고 연습해봐야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 꼭 풀어봐야 된다. 기출 꼭 풀어봐야 돼.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준 파장이 500 나노미터야. 기준 파장이 500 나노미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요렇게 돌고 있어. 근데 얘가 누구냐? 행성이야.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대. 행성이 도는 방향은 안 가르쳐 준 거야. 되니? 근데 요때 최대 파장 변화량이 10 나노미터라고 가정할게. 이만큼이 됐다고 치자. 최대 파장 변화량이 됐어? 그런데 지금 행성의 위치가 여기 하나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런데 얘는 요각이 여기가 30도고 얘는 요각이 30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래. 여기가 이제 C야. 이렇게 있다고. 됐어? 그러면 A, B, C에 위치할 때 관측되는 파장이 얼마겠니? 자, 우리는 지금 행성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 별을 본다. 그럼 문제에서 행성이 나오면 별의 위치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행성이 하나만 돌고 있으면 별을 항상 행성과 어디 있다? 반대. 그럼 별이 여기 있는 상황이지? A. 됐어? 자, 그리고 얘는 여기 C. 됐니? 얘는 여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30도니까 요각도 몇 도야? 30도야. 그러면 C일 때는 V 사인 30인 거지. 됐어? 요각이 30이니까. 자, 얘는 여기가 30이야. 그럼 여기가 30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60이지. 그럼 B일 때는 V 사인 60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요때는 그냥 V지. 근데 행성이 이 방향으로 돌고 있대. 그럼 별은 똑같이 이 방향으로 돌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A일 때는 멀어지고 있는 거네? 그 얼마? 510. 됐어? B일 때는 가까워지고 있잖아.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러면 파장이 짧게 관측돼야 되지? 그러면 B에서 관측되는 파장은 확실한 건 이거야. 500보다 작고 얼마? 495보다 클 거야. 왜?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거 사이값을 가질 거야. 됐니? C일 때는 멀어지고 있지. 근데 딱 반이니까 얼마? 505가 나올 거다 이거야. 505. 됐어? 반대로 나와. 얘가 주어지고 위치가 근데 찾아라 이렇게도 나온다고.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꼭 기출을 풀어봐야 된다. 기출 최근 거 풀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야. 위치관계 판단하면 돼. 그래, 요즘에 이제 조금 더 헷갈리게 하면 스펙트럼 요거 있지? 스펙트럼 이거를 여러 개를 그려줘. 저걸 여러 개 그려준 다음에 네가 직접 그림 그려서 위치를 찾게 만들어. 위치를 찾게 만들어서 다 찾게 만든다. 모든 것들을 주지 않고. 그렇게 나오기도 한다. 그게 뭔 말인지는 기출풀이 할 때 보게 됩니다. 기출 풀면서 보면 된다. 됐니?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이런 방식이에요. 외계행성 찾는 거에서 도플러 효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외계행성을 찾는 방식이 도플러 효과다. 도플러 효과가. 두 번째 식현상이야. 식현상은 먹었다. 가리는 거야. 행성이자 별이야. 얘가 행성이야. 그러면 별이 이렇게 있으면 다 보이는데 행성이 이렇게 돌다 보면 별을 가리는 순간이 있잖아. 요 가리는 거. 가려지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행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거야. 아, 별의 밝기가 그러면 가려진 별의 밝기가 달라질 거 아니야. 얘의 밝기가 변하니까 아, 행성이 돌고 있겠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이 식현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있는데
별이 이렇게 있는데 별 주위를 행성이 이렇게 돌아. 그럼 이 앞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가리겠지? 가리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밝기 변화를 가지고 아 행성이 돌고 있구나 라고 추정하는 건데 다시 볼게요. 그러면 봐라.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앞을 지나가는 상황이야. 자, 행성이 별을 가리기 직전의 상황. 요때는 얘 밝기가 여기 직선이야. 요때는 밝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왔다고 가정할게. 아, 이거 직선인데 휘네. 직선이다. 자, 그런데 행성이 별 요 앞을 쏙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행성의 크기만큼 가려지니까 얘 밝기가 이렇게 어두워지겠지. 됐어? 그러다가 얘가 빠져나가기 직전 이때까지는 일정하게 어두운 성을 갖겠지? 되니? 그러다가 얘가 빠져나간 직후 요때 빠져나간 직후가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다시 이렇게 밝아지겠지? 그리고 다시 원래 밝기로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럼 요 주위를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 이게 규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니? 그럼 뭐야? 아, 행성이 돌고 있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이 얘기라고. 그러면 딱 가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요 순간이 다시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때까지 걸린 시간이 뭐야?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지. 맞아?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 부른다고? 공전주기라고 부른다고? 근데 행성이 하나만 돌면 별과 행성의 공전주기는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요거는 공전주기가 된다고. 되니? 공전주기가 된다. 자, 그런데 다시 얘 밝기가 1.00이었어. 근데 요때 밝기가 0.96이 됐대. 그럼 행성이 지나가면서 별 전체의 몇 프로를 가린 거야? 100이었는데 96 됐으니까 4% 가린 거지? 맞아? 그러면 밝기가 100이었다가 96이 됐으니까 4%를 가렸는데 얘가 가리는 건 행성의 면적이 가린 거 아니야? 표면적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별과 행성의 면적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00대 4니까 얼마? 25대 1이지. 맞아? 그러면 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는 몇 대 몇이 된다? 5대 1이 된다 이거지. 제곱이니까. 아, 둘의 반지름의 비는 5대 1이구나 이 얘기라고. 되니? 자, 하나 더. 자, 요때 시간이 t1, 여기가 t2, 여기가 t3, 여기가 t4라고 할게. 됐지? 행성의 공전 속도를 v라고 할게. 그러면 자, v 곱하기 t2-t1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v 곱하기 t2-t1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속도와 시간의 곱은 거리지. 근데 무슨 거리야? 딱 이만큼 들어온 거리네. 뭐야? 행성의 지름이야. 됐어? 행성의 지름이지. 자, 두 번째. 자, v 곱하기 t3-t1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누구의 지름이야? 별의 지름이야. 됐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안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재면 이건 뭐야? 별 지름 플러스 행성 지름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거 나눠볼게. 나눠봐. 약분되지? 그럼 결국에는 t3-t1분의 t2-t1 얘네들의 비는 결국 뭐의 비다? 반지름입니다. 요거의 반지름의 비가 된다 이거라고. 됐어? 그럼 이거 얼마 나와야 돼? 5분의 1 나오겠지? 이거 5분의 1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1초, 2초, 6초, 7초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6-1이니까 5, 2-1이니까 1, 5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즉 시간의 비를 가지고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밝기 변화의 비를 가지고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의 비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됐어? 여기는 다분히 약간의 수학적인 거야. 약간의 수학적, 엄청 수학적인 건 아닌데 약간의 수학적인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됐어? 그리고 그러면 식현상이 언제 일어나냐? 요 앞을 지나갈 때잖아. 맞아? 자, 봐봐. 별이 이렇게 돌고 행성이 이렇게 도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식현상이 일어나려면 별은 요 뒤에 있고 행성은 요 앞에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러면 반시계로 본다고 치면 별이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 순간, 이때 식현상이지. 그럼 별의 시선 속도가 얼마? 플러스에서 뭘로 바뀔 때? 마이너스로 바뀔 때. 이때가 식현상이지. 됐어? 이때가 식현상이잖아.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어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여기가 뭐가 된다? 식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그럼 식현상이 나타날 때 파장 변화량이 있다 없다? 없다. 식현상이 나타날 때 파장 변화량은 없다. 됐니?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면 봐봐. 식현상이 이제 막 끝나는 상황을 볼게. 식현상이 이제 막 끝나면 별은 여기 있지. 행성은 여기에 딱 걸려있는 거 아니야, 이 접선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반지름이 10이래. 얘 반지름이 1이래. 그리고 요 중심과 요 중심, 요 사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81이래. 아니, 81? 88이래.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 봐봐. 요 1을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잖아. 요거 1이잖아. 그러면 손 쭉 내리면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요 각 세타가 얼마야? 사인 세타가 얼마? 88분의 11이니까 얼마 나오니? 8분의 1 나오지? 그럼 이제는 막 벗어났을 때 요 각 세타 요때의 값이 이만큼이 나와야 된다 이거라고. 이해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어렵게 나오면 작도를 하게 만든다고.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 됐어? 되니?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개만 볼게. 어디냐면 315쪽 가봐. 315쪽 315쪽에 4번 5번 두 개만 볼게. 315쪽에 4번과 5번 315쪽에 4번과 5번 두 개만 풀어볼게. 두 개만.
자, 4번 볼게. 자, 그림 가면 서로 다른 질량의 주기율성 A1, B1이잖아. 그러면 질량 누가 크다? A가 이보다 크지?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이지. 수평 방향이고 위아래니까. 자, 기억. A2의 중심 회계에서 A2는 지금 주계열에서 거성을 가고 있는 단계니까 중심부에서는 헬륨 수축이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기억 틀렸지. 생융합이 아니라 헬륨 수축이지. 자, 니은 A1에서 A3까지 광도 변화량이라 그랬다. 광도 변화율이 아니라 광도 변화량이야. 그럼 얼마?
10의 4승에서 10의 5승이 되고 있잖아. 그럼 얼마야? 10만에서 10만 됐으니까 9만 바뀌었다. 9만. 근데 B는 1에서 100 됐지? B는 1에서 100이 됐다고. 그럼 얘는 99 변했잖아. 변화량은 얘가 더 크다. 다만 뭐라고? 얘가 변화율이 크다 그랬지. 광도 변화율이 큰 거라고. 자, 디귿 A1, B1 모두 중심액에서 PP. PP는 누구나 다 있지. 다만 B는 PP가 CNO보다 우세한 반응이고 A1은 PP보다는 CNO가 우세한 반응이라고. 둘 다 PP는 있다. 이 얘기라고. 됐어? 그러니까 답은 뭐야? 답은 디귿이 디귿. 4번에 디귿. 자, 5번. 5번 볼게요. 5번이 마지막에 잠깐 설명한 내용인데 5번이 수능이 한번 이렇게 나왔었다고. 이건 이제 변형, 그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 놓은 건데, 요렇게 식현상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식현상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때가 T1, 이때가 T4지. 여기가 T2가 있고 T3가 있어. 이런 상황. 자, 그리고 이때가 A시기, 이때가 A시기라 그랬고 밝기는 안 나왔네. 얼마인지. 자, 볼게.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변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 해서 이 시간 간격이 다 똑같대. 일정한 시간 간격이래. 그럼 봐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별이 이렇게 돌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가 중심이면 시선 방향 이렇게 긋게. 그럼 식현상이 일어나는 T1 어디 있을 때라고? 별이 여기 있을 때라고. 그치? 이게 T1이야. 그리고 다시 이게 T4지.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0도니까 시간 하나당 몇 도씩 돌아간 거니? 120도 돌아간 거네? 됐어? 120도. 그러니까 T2가 여기야. 근데 요각이 몇 도야? 120도야. 그러면 가운데를 자르면 요각이 몇 도야? 30도인 상황이야. 됐지? 자, T3는 다시 120도니까 T3는 여기 있어. 근데 역시 요게 몇 도야? 30도야. 근데 우리가 재는 각은 사인 세타로 할 거니까 내가 중심하고 선을 긋고 별하고 중심이 선 거졌을 때 요 사이각을 재서 사인 세타비 하자 그랬지? 그럼 이 사이각이 얼마야? 60도네. 그럼 이때는 V 사인 60이 될 거고 이때도 역시 V 사인 60이 될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파장 변화량은 T2하고 T3 중에 누가 크니? 파장 변화량은 똑같지? 파장 변화량은 똑같다. 사인 60이니까. 그런데 관측 파장은 T2하고 T3 중에 누가 크니? 관측 파장은 T3가 크지? 왜? 얘는 청색편이고 얘는 적색편이니까. 맞아? 얘는 기준보다 길게 관측이 되는 지점이고 얘는 기준보다 짧게 관측이 되는 지점이잖아. 그럼 관측 파장 자체는 T3가 더 길어야 돼. 됐어?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T2는 관측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왜? 최소였다가 원래 꼴로 나옵니까? 됐어? 근데 T3는 얘도 관측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됐니? 이런 상황이다. 자, 일단 첫 번째 준 게 이거고. 자, 두 번째. 간식이 시계일 수도 있지. 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식현상이잖아. 그럼 얘도 식현상이잖아.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도 상관은 없어. 그럼 이렇게 돌리면 요거 반대로 쓰면 돼. 그냥 어차피 결론적으로 똑같으니까 얘가 2, 3 이렇게만 쓰면 돼. 그러면 2, 3 얘기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돼. 이렇게 돌아도 상관은 없다.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뭐 얼로 돌려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다 반시계로 돌려서 계산을 많이 하니까 반대로 돌려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런데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행성 반지름이 10분의 1배래. 10분의 1배. 그러면 이거 다시 그릴게. 자, 별이 이렇게 있어. 별의 반지름 이거를 10분의 1이니까 1이라고 하지 말고 10이라고 하자. 10. 10배 시키자. 10배. 그러면 행성의 반지름 요건 얼마라고? 1이 된다. 됐지? 자, 그리고 양쪽 중심 사이 거리는 4.4배래. 그러면 요 중심과 요 중심 사이 거리는 얘를 1이라고 했을 때 4.4니까 얘를 1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얼마? 44라고 놓으면 되겠지? 숫자 지금 보기 좋게 하려면 8배씩 한 거야 그냥. 자, 일단 문제에서는 준 게 이거야. 문제에서 지금 이걸 줬다고. 자, 볼게. 첫 번째, 식현상이 일어날 때 밝기 감소량 면적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00대 1이지? 면적의 비가 100대 1이잖아. 그럼 가리는 건 0.01 가리겠네. 1% 가리겠네. 1%. 됐어? 그래서 기억. 식현상이 일어날 때 밝기 감소량 기억은 0.01. 맞지? 1% 가리니까. 면적의 비가 100대 1이잖아. 100대 1. 반지름의 비로 밝기 변하는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면적의 비로 얘기한다 해서 면적의 비가 100대 1이니까 1%만 가린다. 그래서 여기가 1.00면 여기는 얼마? 0.99가 돼야 된다 이거라고. 0.99. 자, 니은 T2일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이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아, 이게 문제가 되네. 방향이 반대라고 하면. 그치?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얘가 만약에 요 방향으로 돌아오면 T1, T2, T3 그럼 T2가 여기면 여기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잖아. 아, 그래도 관측 파장은 어차피 길어지겠네. 상관없겠다. 반대로 돌려도. 그러면 T2일 때는 적색 편이 아니지? 청색 편이지? 반대로 해볼게.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어쨌든 T1이란 말이야. T4란 말이야. 이 방향으로 돌아도 여기가 T2. 여기가 T3 이렇게 된다 해도 어차피 이리로 도니까 T2일 때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청색편이가 된다. 어느 방향으로 해도 어쨌든 청색편이야. 적색편이 될 수가 없다고. 자, 세 번째 디귿. T3일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자, T3일 때는 그냥 V 사인 60이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V가 되지 이때는. 이때는 2분의 루트 3V가 된다? 됐어? 자, 그런데 A일 때를 물어봤다고. A가 언제라고? 식현상이 일어나기 직전. 식현상이 일어나기 직전. 그러면 이렇게 선을 거놓으면 식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이면 별이 여기에 딱 접했지. 행성이 여기에 딱 접해 있는 요 상황이지. 위치 상황이 이렇게 돼. 그러면 요 중심에서 요 거리 얼마? 이거 10이라고 하자겠지. 자, 요 중심에서 요 거리 얼마? 이거 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요 중심부터 요 중심까지 아이씨. 이 직선이라고 하자. 이 거리 얼마? 44라고 났지? 44?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1을 평행 이동시켜. 여기 1이지? 여기 1이야. 그러면 이 어떻게 생겼냐면 11. 요렇게 그면 이 거리가 44. 그럼 요게 세타니까 요 삼각형의 요각도 얼마? 세타가 되지. 됐어?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인데?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러면 요때 시선 속도가 얼마야? 이게 세타니까 이때 시선 속도 V 사인 세타잖아. 근데 세타가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때는 4분의 1V라고. 됐어? 그러면 A일 때는 4분의 1V고 T3일 때는 2분의 루트 3V니까 몇 배야? 이 4로 바꾸면 4분의 2루트 3이잖아. 맞아? 그럼 몇 배? 2루트 3배가 된다 이거지. 되니? 그래서 디귿은 2루트 3배가 된다. 디귿 맞다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된다 이거지. 기억 디귿. 됐어? 그래서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조금이 아니지. 이거는 많이 까다롭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많이 까다롭게 됐을 때. 그런데 작년에 많이 나왔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에는 문제가 이런 게 많이 나왔어. 식현상 그래프를 이렇게 일부만 잘랐어. 이렇게만 보여줬어. 일부만 잘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 있지. 요 시간을 델타 t라고 잡아놨다고. 델타 t. 요 시간을 델타 t라고 잡았거든. 그럼 저 델타 t가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 행성이 별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 걸린 시간이다. 그치? 만약에 자, 여기 밝기가 1.000인데 여기 밝기가 0.9 몇으로 할까? 92라고 칠게. 92. 숫자 96이라고 하자. 96.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면적의 비가 얼마야? 100대 4니까 얼마니? 25대 1이지. 맞아? 그럼 반지름의 비가 몇 대 몇이야? 5대 1이지? 반지름의 비가 5대 1이다. 반지름이 5대 1. 즉 별이 행성보다 반지름 몇 배 크다? 5배 크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가 선이 이렇게 거지는 거야. 이렇게 거진다고. 그러면 이때의 시간은 몇 델타 t니? 작년에 이제 이런 유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 이때가 몇 델타 t가 돼야 돼? 아, 지웠구나. 봐. 여기까지가 뭐였어? 별의 지름이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시간의 비분의 여기까지 시간의 비가 뭐였어? 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였지? 얘가 얼마 나온다고? 5대 1 나온다고. 그럼 여기가 델타 t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이만큼이. 5 델타 t가 나와야겠지. 이 구간이 5 델타 t가 나와야 된다고. 됐어? 그러면 이 구간은 얼마가 나와야 되니? 6 델타 t가 돼야겠네. 됐지? 이때는 6 델타 t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요 정중앙, 완전히 식현상이 일어난 시점, 요 정중앙은 몇 델타 t야? 여기는 여기가 T1, T2, T2-T1이 델타 t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T3, T4 이렇게 잡으면 여기 정중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중앙을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 델타 t니까 그거의 반 3 델타 t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2 델타 t 온 거지. 2 델타 t만큼 온 상황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수능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수능에도 요 부분만 요렇게 잘라놓고 문제가 나왔어. 요 부분만 딱 저만큼만 잘라놓고 나서 통과하는 이런 형상의 문제를 냈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어렵게 되는, 어려운 문제는 사실 이거보다는 요렇게 해놓고 나서 도플러 효과를 묻는 형태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렵긴 하다. 얘네들의 각각의 위치를 주고 나서 파장들이 쫙 표시가 돼. 파장들이 표시가 돼서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게 훨씬 더 어렵긴 하다. 이 문제는 기출에 있거든. 기출에 있어. 기출에 있으니까 꼭 이 외우는 거 거의 없잖아. 별의 진화는 외우는 게 좀 있지. 순서들이 있으니까. 별의 진화는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외우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내용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어떤 방식인지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잘 체크를 해보라고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뭐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자, 요렇게 행성이 돌고 있대. 나는 여기서 쳐다보고 있고, 난 여기서 쳐다보고 있고 행성이 돌고 있어. 근데
행성의 위치가 여기 30도, 자, 여기 30도, 그리고 여기 30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A고 B고 C인데, A, B, C인데, 자, 관측을 했더니 A, B, C였을 때 이때는 관측 파장이 X가 나왔어. 얼마인지 안 나왔어. 관측 파장이 X가 나왔는데 B일 때는 505가 나왔어. B일 때는 505가 나왔어. 505가 나왔고, 그리고 C일 때 이때도 505가 나왔어. 505가 나왔어. 그러면 X일 때는, 즉 요 구간 A, 일단 A일 때는 얘가 파장이 청색 편이가 나타나 적색 편이가 나타나. 일단 그거부터 보는 거야. 고유 파장 안 줬어. 얼마인지. 고유 파장을 주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행성이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뭘로 바꾸라고? 별의 위치로 바꾸라고. 자, 별이 이렇게 돌 거야. 그러면 B는 여기지. 여기가 30도야. B 프라임 여기야. 자, C가 여기지. C 프라임이야. 그러면 얘랑 얘는 무조건 세트일 수밖에 없지. 얘가 1로 돌고 있으면 둘 다 청색편인 거고, 얘가 1로 돌고 있으면 둘 다 적색편인 상태야. 어디로 도는지 몰라. 자, 그리고 A는 여기 있는 상태지. A는 여기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가 30이니까 요 각은 몇 도? 60도가 된다. 그럼 A는 청색편이 아니면 적색편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청색편이 아니면 적색편이가 될 거야. 됐니?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30도니까 어쨌든 여기하고 여기는 최대 파장 변화량이 얼마가 나오는 지점이야? 2분의 1이 나오는 지점이야.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는 지점이고, 얘는 최대 파장 변화량의 2분의 루트 3배가 나오는 지점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나와야 하나 더 있을 거야. 단 X는 50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X는 500보다 작다. 그럼 도는 방향이 결정이 된 거지. X가 500보다 작으려면 무조건 X는 다가와야 돼. 이렇게 A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멀어지는 상황이 된 거라고. 그럼 고유 파장 나왔네. 고유 파장이 얼마다? 500이 된다 이거지. 고유 파장은 500이 돼야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위치들의 관계들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기출을 보면 훨씬 개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의 문제들도 있다. 개수가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야 된다. 알겠니? 이게 외계 행성 탐사가 된다. 외계 행성 탐사 문제가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됐어? 자, 그러면 뒤에서 잠깐.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데가 저번 주에 한 별의 물리량, 그리고 오늘 한 외계행성 탐사, 외계행성 탐사, 그리고 다음 주에 할 허블의 법칙. 보통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보통 4, 5문제 정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5개가 다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고지자기, 지질단면도, 그리고 별의 물리량, 허블의 법칙, 외경삼수 이렇게 되는데 초반에 우주 쪽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우주 쪽에서 어려운 건 3가지 파트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책이 어디냐면 272쪽 272쪽은 이제 외계행성들을 찾았단 말이야. 외계행성을 찾고 나서 이제 뭐 얘기하냐면 행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생명 가능지대라고 해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구역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구역. 즉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건 생명체가 있다가 아니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대, 요거를 생명 가능지대라고 부른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대를 생명 가능지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럼 지구에만 지금 현재 생명체가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이게 지구와 다른 점이거든. 그래서 생명체가 있기 위한 필수 조건을 뭘로 얘기하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지대, 그걸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르겠다. 물이 있는데 물이 반드시 액체 상태로 있어야만 한다. 액체 상태로 물이 있을 수 있는 구역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그럼 봐봐, 물이 액체 상태가 되려면 온도가 중요한 거잖아.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지. 즉 온도가 0도 1기압이냐면 0도씨에서 100도씨 요 사이 값을 가져야만 액체 상태에 물로 있는 거잖아. 100도보다 높으면 끓어서 안 되고 0도보다 낮으면 얼어서 안 되니까 저 사이 값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행성의 온도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 별이라고. 중심별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중심별의 광도가 중요하다. 일단 첫 번째, 중심별의 광도가 중요해. 중심별의 광도. 중심별의 광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 중심별의 광도. 두 번째는 중심별과의 거리가 중요하다. 광도가 작아도 가까우면, 혹은 광도가 커도 멀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면 태양계를 기준으로 해서 본 거야. 태양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태양이야. 태양을 기준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잖아. 태양의 행성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을 봤더니 이렇게 되더래. 이렇게 되더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 즉 지구가 딱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에 걸렸다 이거야. 그러면 요 위와 아래는 뭐냐면 요 위쪽은 태양보다 광도가 큰 별이 중심별일 때의 상황이고 아래쪽은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별일 때의 상황이야. 그랬을 때 단위 면적당 행성의 표면이 받는 에너지를 S라고 표기하거든? S? 요 S값이 뭐에 상관이 있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거야. 즉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행성이 표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큰 거고 거리가 멀면 작다고. 근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별의 겉보기 밝기랑 똑같지? 형태가. 그럼 봐봐. 얘는 태양보다 광도가 크잖아. 그런데 물이 있으려면 어느 적당히만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태양보다 광도가 크면 이 값이 크니까 적당히 이 S값을 유지하려면 거리가 멀어졌어야 된다. 그래서 지구보다는 생명 가능지대가 뒤쪽에 위치한다 이거고. 자, 두 번째. 얘는 태양보다 광도가 작아. 이게 작잖아. 근데 어떤 특정 S값을 가져야만 물이 있을 수 있다고 치면 거리는 어떻게 된다?
가까워졌어야 된다. 이 얘기라고. 됐니? 그래서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진다고. 멀어져. 그런데 상대적으로 폭은, 생명 가능지대 폭은 넓어지게 된다고. 이 폭은 상대적으로 넓어져. 이 폭은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그러면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물 존재 확률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 존재 확률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생명체가 있냐? 없어. 얘는 뭐 때문에 없냐? 광도가 커서 없어. 광도가 크면 별의 수명이 짧아서 진화 시간이, 생명체들의 진화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다시. 광도가 작으면, 별의 광도가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는 좁아지고 가까워진다. 그러면 좁아지긴 했으나 얘는 수명이 짧진 않으니까 진화 시간이 부족하진 않단 말이야. 그러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얘도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되냐? 얘는 가까워서 안 된다. 가까워지다 보면 행성의 자전 주기가 길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이 자전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해. 이걸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되면 빛을 받는 데만 계속 받는다. 자, 별이 있는데 이 주위를 행성이 이렇게 돌아. 반시계로 돌아. 근데 지 혼자서도 반시계로 돌아. 어디가 빛을 받는지 알고 싶어서 깃발을 하나 꽂아놓고 그려보자. 그럼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일로 오면 4분의 1바퀴 돌았잖아. 그럼 지 혼자서도 4분의 1바퀴를 도니까 이렇게 꽂혀있어, 깃발이. 일로 오면 이렇게 꽂혀있고, 일로 오면 이렇게 꽂혀있다. 빛 받는 데만 계속 받아.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이 얘기라고. 생명체 살 수 없다. 자, 근데 요즘에 생명 가능지대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응용에서 나오면 이런 거야. 자, A별이 있고 B별이 있고 C별이 있어. 중심별이야. 다 주기열선이야. 다 주기열선. 근데 생명 가능지대가 얘는 0.3에서 0.5래. 0.5. 얘는 1.2래. 여기는 X고. X고. 얘는 1.8에서 Y래. 이렇게 나왔대. 셋 다 주기열선이래. 그럼 누가 광도가 제일 큰 별이니? C지? 제일 머니까. C가 광도가 제일 커.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A가 되는 거지. 됐어? 근데 주기열이니까 질량, 반질량, 표면온도 다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얘는 폭이 0.2잖아. 그럼 얘네 둘 다 폭이 0.2보다는 어떻게 나와야 돼? 크게 나와야 되지. 그럼 X값의 범위가 나오네. 그럼 X는 최소한 얼마보다 작다? 1.0보다 무조건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지. 됐어? 그러면 Y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최소한 Y는 2.0보다는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됐니? 그럼 문제에서 뭐 X-Y의 범위값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X-Y의 범위값은 최소한 얼마보다 크니? 1.0보다 크겠지. 그치? X-Y의 범위값은 1.0보다 무조건 클 거야. 이런 류의 문제. 혹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얘가 폭이 넓으니까 얘는 광도가 큰 별일 거고 얘는 광도가 작은 별이겠지? 그런데 요 구간이 물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인데 요 구간은 S값이 1.2일 경우래. 가정하는 거야. 요 구간은 S값이 0.8일 경우야. 즉 S값이 1.2에서 0.8 사이를 가져야만 물이 있을 수 있대. 가정을 그렇게 한 거야. 가정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0.3이야. 거리가. 여기는 0.5야. 얘는 0.8이고 1.2였다고 치자. 1.2였다고 치자. 그럼 여기
0.4에 위치한 아이와 0.4 위치에 있는 애하고 여기 1.0 위치에 있는 행성이 있어. 얘네 둘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의 S값은 어떠니? 쟤네들의 S값은 어때야 돼? 같다. 왜? 이 범위의 정중앙, 이 범위의 정중앙이니까 둘 다 S값은 1.0이 나올 거야. 됐어?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서 0.1 떨어졌잖아. 얘는 여기서 0.1 떨어지면 0.9지. 그럼 똑같이 0.1 떨어지면 얘가 얘보다 S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 크게 나와야 된다. 똑같은 거리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생명 가능지에서 똑같은 거리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중심별의 광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라고. 왜? S값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떨어졌다고 해서 똑같은 양을 받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에서 조금 헷갈리게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생명 가능지대에서. 됐지? 그러면 여기 교재의 문제는 엄청 간단해. 276쪽에 4문제 있거든. 4문제? 4문제 잠깐만. 4문제.
자, 1번. 그림 가는 어떤 외계 행성계의 모습을 나는 행성 AB의 식현성에 의한 중심별의 광도 변화 이렇게 된대. 자, 기억. 행성의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그치? A가 B보다 더 많이 가리고 있으니까. 자, 니은. A에 의한 식현상이 B보다 자주 일어난다. 왜? 안쪽에서 돌면 더 빨리빨리 돈단 말이야. 안쪽에 있을수록 빨리 돈다. 근데 뭐로도 알 수 있냐면 나 그림 봐봐. 별을 다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A가 B보다 짧아. 그 말은 A가 B보다 공전주기가 짧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B보다 자주 일어난다. 맞아. 자, 디귿. A에 의한 식현상은 B보다 지속시간이 짧지? 그래서 뭐야? 기억, 니은, 3번. 기억, 니은, 3번. 자, 2번 중력렌즈 현상이다. 자, 기억. 별 A의 빛에 대해 S의 미세중력. 반대로 썼네. S 빛에 대해 A의 미세중력. 기억은 앞뒤가 바뀌어 써져 있어. 자, 니은. 나에서 T3일 때 나타나는 추가적인 밝기 변화는 행성 때문이다. 맞지? 자, 디귿. 별 A에 속한 행성의 질량이 크면 밝기가 더 밝아진다. 그 말은 중력렌즈 효과가 더 커진다. 이 얘기잖아. 맞네. 됐지? 자, 3번. 그림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래. 자, 기억. 별의 밝기 변화가 아니라 도플러 효과는 파장 변화 보는 거지. 파장 변화 틀렸고. 니은. 2번에 위치할 때 적색편이 그래 멀어지니까. 자, 디귿. 외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탐사에 유리하다. 그러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니은, 디귿. 자, 4번. 그림 가나는 두 별 A와 B 주변의 생명 가능 지대를 이렇게 나타냈대. 생명 가능 지대 폭을 보니까 가가 훨씬 넓지. 그러면 광도가 누가 커? 가가 큰 별이지. 그래서 기억. 별의 수명은 A가 B보다 짧다. 왜? 질량이 큰 별이니까. 자, 니은. 태양은 별 A와 질량이 비슷하다. 왜? 태양이 생명 가능 지대가 1AU인데 비슷하게 돼 있잖아 지금. 자, 디귿. 생명 가능 지대 실제 폭은 누가 넓어? 가가 넓네. 그럼 가보다 나에서 넓다. 틀렸네. 가가 더 넓게 나타난다. 이 얘기라고. 자, 여긴 숙제 283쪽까지 12문제 있지? 요거는 다음 주에 풀어오고, 그리고 오늘 프린트 숙제를 줘야 되는데 프린트가 망가졌는데 프린트를 해온다고 했는데 지금 수업이 끝났는지 안